파이썬 공부방입니다. 예제로 배우는 파이썬 코딩을 저와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작성한 예제 코드의 16번째 함수 관련 두 번째 예제 코드입니다. 예, 저랑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내장 함수 또는 외장 함수의 의미, 예제를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사용자 정의 함수, 즉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함수를 만드는가?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함수를 내가 이제 만들어 쓰는 거죠. 이렇게 두 수, 즉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 즉 두 수를 입력받아서 두 수를 반환해 주는 함수를 쓰는 건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함수를 정의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def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다음에 함수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그 함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로 함수 이름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괄호 안에 그 함수가 받아들일 파라미터의 개수와 이름을 정하면 됩니다. 파라미터 이름은 본인이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AB라고 해도 되고요. first, second, 이렇게 하셔도 되죠. 만약 이렇게 하면 두 개의 값을 더한 값을 반환하도록 하면 됩니다. 반환하는 문장은 return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지금 함수는 값을 두 개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두 개의 값을 더한 값을 반환하는 일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걸 이제 함수의 definition이라고 합니다. 함수를 정의한다. 함수의 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셀에서 함수를 하나 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함수를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dd라는 함수를 지금 정의를 맞춰서 인터프리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b라는 값을 두 개 주고 그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를 반환받는 값을 c의 변수에 넣죠. 그 c를 출력하면 2020이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호출하셔도 되고요. 프린트 하셔서 add 10, 20 이렇게 호출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파라미터에는 어떤 객체, 값이 들어가면 되니까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를 설명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왜 함수를 쓰나? 여러분들 이제까지는 여러분 작성하시는 게 대충 10줄, 20줄 미만이죠? 근데 어떤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면 쭉 그 길어진 내용을 이렇게 스크롤 하면서 봐야겠죠? 그러면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나중에 관리하기도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코드가 한 20줄 정도 된다 싶으면 그걸 또 함수로 떼어내는 작업을 해야지 나중에 코드가 점점 길어질 때 대처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함수를 볼 건데 좀 함수라는 걸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간단한 함수부터 복잡한 일까지 하는 것을 차례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할 건데, 첫 번째 1번. 특정한 일을 하는 함수, 즉 어떤 반복적인 작업이 있을 때는 그 반복적인 작업을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def라는 키워드로 어떤 이름의 함수를 적고요. 괄호 안에 파라미터를 적지 않으면 얘는 파라미터 없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greet1이라는 함수는 hi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앞에서 함수 뒤에 콜론이 오고 나서는 이렇게 탭을 하나 적어줘야 되죠. 들여쓰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네요. 무조건 파이썬에서는 콜론이 오면 다음 줄은 들여쓰기가 되어야 된다고 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greet1이라는 함수의 정의가 끝났고요. 밑에서 greet1, greet1, greet5 하면 위에 있는 함수를 3번 반복해서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반복적인 작업이 있을 때는 그걸 함수로 또 떼어내서 정의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함수를 호출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이 함수의 형태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는 뭐죠? return 문장이 있으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면 해당하는 값이 반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호출해 보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 뭐죠? greet2를 호출한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그럼 greet2를 호출하고 나면
hello라는 문자열이 반원되니까 문자열이 바로 출력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리드2만 그냥 실행을 하면 이상하게도 어떤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코랩의 특징인데요. 코랩에서는 마지막 문장의 결과가 화면의 결과로 출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리드2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hello라는 문자열이 반환되니까 그 반환된 문자열이 그냥 출력되는 겁니다. 코랩의 특징입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건데요. 이런 형식의 함수는 어떤 파라미터 하나 받아서 그놈을 화면에 출력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이제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grid3이라는 것을 함수를 정의하고 나면 grid3에서 호출하면 해당 문자열이 이 함수에 의해서 출력이 되겠죠. 또는 grid3-2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 파라미터를 다른 파라미터하고 이렇게 좀 같이 쓰는 경우죠. 결과를 한번 보면 grid3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입력받은 파라미터를 그대로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grid3 high라고 하면 high가 당연히 출력되고요. grid3-2는 이렇게 바꿔서 좀 변형된 결과를 출력하는 거니까 high라고 파라미터를 주면 you said high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제 지금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영상을 중간중간 정지하시면서 코드를 좀 찬찬히 보시면서 제 설명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까지 조금 전에 봤던 그 함수 그대로인데요. 이 함수는 파라미터를 전달받고 그 파라미터를 연산한 결과를 반환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봤던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라서 바로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턴문이 어떤 함수는 있고 어떤 함수는 없죠.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는 C 언어나 자바 같은 언어와 좀 파이썬이 달라지는 형식이 있는데, 계속 설명드리지만 파이썬은 동적 타입 바인딩이죠. 그래서 변수의 타입이 실행할 때 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요. 그 말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라는 것도 반환하는 값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수도 당연히 동적 타입 바인딩이라서요. 파이썬을 좀 더 공부하시다 보면 first class citizen, 1급 시민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요 말은 나중에 또 자세히 진행됩니다. 파이썬에서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지금은 그냥 first class citizen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듯 하고요.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죠. grid4는 그냥 프린트하는 함수입니다. 리턴문이 없죠? grid5는 똑같은 내용을 프린트하고 리턴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호출한 결과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grid4라는 걸 호출하면 위에서 high를 출력하겠죠? 그리고 이 함수의 반환 값을 프린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high하고 none이라고 출력이 돼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은 이 grid4라는 값은 none이라는 값을 반환한다는 거죠. 그리고 리턴 문장만 있고 실제 뒤에 리턴하는 값이 없을 경우에도 지금 grid5인데요. grid5라는 함수의 출력 결과도 또 none이 출력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파이썬에서 어떤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없으면, 즉 반환하는 값이 없으면 자동으로 none이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 파이썬에서는 모든 함수는 값을 리턴한다고요. 파이썬에서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리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none 값을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파이썬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우리 프린트문이라는 게 있죠. 내장 함수. 이놈의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래서 print라는 함수는 파라미터를 출력해 주면서 당연히 none이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이처럼 내장 함수든 외장 함수든 사용자 정의 함수든 어떤 함수든지 다 값을 반환합니다. 값을 반환시키지 않으면 none이라는 값이 반환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none이라고 대소문자를 무시하고 썼는데 none이라는 값은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어떤 값이고요. 대소문자를 가리기 때문에 꼭 none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pass라는 어떤 스테이트먼트 설명드렸죠? 근데
6라는 함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패스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grid6는 grid6라고 호출하면, 6인데요. grid6라고 호출하면 아무 결과가 없죠? 그냥 패스시켰으니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패스라는 용어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grid6가 뭘 코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함수의 껍데기만 만들자. 요럴 때도 패스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는 꼭 반환을 값을 한 개만 해야 되나? 아닙니다. 어리스메틱이란 요 함수는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한 결과 값 4개를 반환하고 싶어요. 그럴 때도 값이 4개 값이 반환이 됩니다. 이게 파이썬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그래서 1, 2를 주고 전달받은 값을 C라는 변수에 넣고 C의 값의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튜플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리스트라는 자료형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튜플이라는 자료형인데 형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괄호, 소괄호로 담고 있는 자료형을 튜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값을 2개 이상 반환하면 자동으로 튜플이라는 형태로 반환이 된다고요. 튜플은 값이 4개니까 앞에서부터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식으로 이렇게 브래킷을 써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의 0번째라고 하면 C의 0번째니까 3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거죠. 이렇게 브래킷을 써서 인덱싱을 하는 것은 문자열 자료형, 리스트 자료형, 튜플 자료형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여튼 함수는 값을 2개 이상 반환할 수 있다. 그래서 2개 이상 값을 반환시키면 튜플이라는 형태로 반환된다. 요건 이제 튜플, 나중에 자료형 설명드릴 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영상에서는 파이썬의 함수라는 파트를 설명드렸고요. 사실은 함수는 설명드릴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 내용은 향후에 객체 지향을 배울 때 그때 다시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파이썬 조금 중급 배우고 있고요. 이제 17번, 18번 영상 2개가 남아 있는데 17번, 18번은 그렇게 중요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들으셔도 조금 중급은 마스터 하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스스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연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docstring, doc이라는 단어는 documentation의 약자입니다. 이 영상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